안녕하세요. 수행발세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7월 첫 번째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진정한 하반기, 여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제2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가올 시장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1, 2부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과 더불어서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입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전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 역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하는데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뭐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장마가 또 온다고 하는데, 자, 이제 뭐 계절도 바뀌면서 시장의 이제 주도 업종들도 바뀌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 잘 갔던 종목들, 뭐 일부 바이오나 일부 뭐 수소차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교체하셔가지고 새로운 주도 업종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과 또 정보들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수익에 큰 도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강입니다. 어제 저녁에 좀 비가 오다가 오늘 이제 비가 오다가 좀 개다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 이 증시가 오늘 이 날씨처럼 좀 푸르고 맑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이제 닥터강 전문가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줬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이런 날씨처럼 긍정적인 계좌를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만한 그런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들 확인하시고 다음 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음 주 계좌 역시 맑길 바라면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한 주 시장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15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750선으로 마감했는데요. 한 주간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또 백신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전기차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의 급등하는 모습 또 하락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들을 말씀을 해주실지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새롭게 좀 떠오르는 종목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중국의 홈쇼핑과 우리나라 관광공사가 손을 잡고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논란이 있었던 한국 관광상품 판매가 좀 있었어요. 그 상품의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올해 12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고 만약에 사용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중국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 한국과 연관된 것들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안 그래도 뭐 지난달부터 조금씩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는 했었어요.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중국에 이제 웹 콘텐츠로 풀리기도 하고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됐다는 건 아니지만
해제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한중 관계 수혜주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 소비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하나 있었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지난주 그러니까 근래 지금 중국에서 최고의 상반기 최고의 쇼핑 시즌이 지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브랜드 화장품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고 거의 요 쇼핑 시즌은 11월 달에 있을 광군절을 맞먹는 시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장품주가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한한령 해제 이슈로 할 것인가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하면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좀 먼저 떠오르죠. 좀 고가 전략을 피우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제 거래량을 좀 보니까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화요일 날 기준으로 거래량이 한 38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거래량은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거는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에서 지금 누가 샀느냐? 기관 외국인들이 좀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 저평가할 때 있던 새로운 종목들도 사는구나. 누가 이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외국인 사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화장품뿐만이 아니죠.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여행, 항공 뭐 다 같이 올라갔고 그 중에서 이제 하루만 올라갔던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올라갔던 정말 다양한 종목들 보시면 뭐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하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 3, 4일이 올라가는 정도로 거래량이 없던 종목들이 붙고 있어요. 이건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 수혜주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완전히 한한령 해제는 아니지만 개선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으로 현재 구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그때가 이제 5월 29일 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인사드렸을 때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으로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엔터주를 보자. 거기다가 이제 6월 달에 각종 걸그룹들이 컴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드렸던 종목이 이제 SMCNC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이제 바로 올라가진 않다가 이제 어제 바로 급등을 해서 이제 목표가를 훌쩍 넘어버렸죠. 요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에 이제 뭐 연예인 컴백이나 엔터 같은 재료들이 충분히 있었죠. 충분히 있었는데 요거 SMCNC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바로는 매수가가 안 왔었죠. 제가 좀 아래에서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500원대 저의 전략대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월 중순쯤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어제 우리 목표가 1,800원 위로 훌쩍 넘어 2,00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뭐 대충 거래했어도 한 20%. 좀 매매 잘하신 분들은 뭐 30에서 35% 정도 수익이 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종목인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종목은 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재료는 있었는데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한중 관계 수혜주가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기에 연관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이 한한령 해제가 완벽히 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한중 관련 수혜주들로 저희가 눈길을 돌리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 참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뭔가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시작할 때 잡아야 사실 수익이 제일 크잖아요. 가장 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나 제약업종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요즘 힘을 좀 잃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한중관계 수혜주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또 재료가 이제 막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거래하기 원하신다면은 한중관계 수혜주가 지금은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 있을까요? 이번 주 최고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SK바이오팜이 드디어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일단은 뭐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2020년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청약 시장이 괜찮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SK바이오팜이 상장 시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 지금 시중에 남아있는 유동성 자금들을 이번에 이제 청약 시장에서 이 SK바이오팜이 굉장히 지금 다 빨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장하자마자 이 SK바이오팜 관련된 내용들 이 상한가가 풀리면은 내가 사도 될까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가지고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고 그러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벌써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지금 이제 육박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직도 16만 원이 넘는 이 현재가 차트 지금 뭐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지금 한 900만 주 정도 가량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충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은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큰 금액이에요. 다만 이제 슬슬 좀 상한가를 풀리는 구간들은 올 텐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지금 풀리면은 사도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늦지 않았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닥터왕 전문가가 이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이미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상장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SK바이오랜드, 바이오팜의 상장 관련된 내용으로 SK바이오랜드 여기서 이제 수혜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공략을 드렸는데 이 구간부터 거의 지금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단기적으로 약 150%가량 되는 급등세가 지금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번 주 SK바이오팜이 상장되고 나가지고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뉴스가 굉장히 지금 폭발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이 관심들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날아가 버리고 있고 상장하고 나가지고 계속적인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SK바이오팜 이미 닥터왕 전문가가 공략 드렸으니까 이 후속주 종목으로 공략 드릴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제 관심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후속주로 될 만한 종목들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말씀을 해주시면서 SK바이오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살짝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가 될 수가 없었죠. 지금 청약 가격이 4만 원대에 시작을 했는데 엊그제 이제 장 시작하면서 바로 점상한가 가면서 시초가가 이제 9만 원대 형성되고 바로 점상 가면서 12만 원 되고 그 다음 날 점상 가서 16만 원 됐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 사고 싶어도 아마 사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한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좀 풀린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단기 타점을 분명히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크게 물려버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 굉장히 여러분들이 탈출하시는데 오래 걸리실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은 미리미리 2달, 3달 정도 전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뭐 SK바이오랜드라던가 아니면 SK디스커버리, 닥터왕 전문가가 공략드리고 이미 지금 2배 넘게 올라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미 늦었고 그 다음 후속주를 잡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후속주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특징주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작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엔터주를 그동안 많이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YG 소속 연예인 중에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하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주를 많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이제 YG 엔터, 또 YG 플러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YG 플러스라는 회사는 이 YG 엔터의 자회사이고 이제 YG 엔터가 어떤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YG 플러스는 음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YG가 가지고 있는 신사업들, 뭐 스포츠 산업이나 화장품 산업 이런 것들을 하는 자회사인데 블랙핑크가 이제 굉장히 뜨게 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한령 해제라는 거랑도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좀 절묘한 시너지가 나온 상태이죠. 특히 이제 이번에 유튜브 조회수가 방탄소년단이 기록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YG나 YG 플러스 자체도 굉장히 좋고 아직도 저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간다고 보지만은 이 종목들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엔터주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또 그동안에 뭐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콘서트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 슬슬 비대면 콘서트로 전환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또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서 어마무시한 매출이 나왔어요. 수백억 대의 매출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YG 플러스 한번 주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6월 29일 날에 상한가 기록하고 30일 날 또 상한가, 그 다음날 22% 급등,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YG 플러스나 YG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이미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뭐 6,000원대 이상도 갔을 정도로 이제 뭐 높았던 정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 구간은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간다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뭐 3,000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종목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엔터주들. 지난번에 드렸었던 뭐 SM, CNC 같은 종목도 괜찮고 또 엔터주 중에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YG 플러스의 효과로 다른 저평가 엔터주들 혹은 다른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놨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저평가주로 관심을 돌리시면은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저희 방송에서 YG 플러스 이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엔터주 쪽으로 저희가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인지 그 부분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뭐 정확히 엔터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소비주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항공도 있고 여행, 뭐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이제 엔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소비주에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인적 교류가 좀 힘들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이 가는 것이고 컨텐츠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잠시 후 제가 또 오늘 관심주를 공개를 좀 드릴 텐데 오늘 제가 비대면 테마에서 이번에 실적 시즌도 기대가 되고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인 온라인 게임 업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엔터 쪽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사람 간의 콘서트는 못하지만 온라인 컨텐츠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비대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중관계 수혜주 그리고 엔터주 다 좋고 또 아직 오르지 못하는 업종으로 게임 업종도 추가적으로 요거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관련주 중 또 비대면 테마 쪽 그리고 또 온라인 게임 업종 관련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관심주 시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 한 주간의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서현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한 2배 이상 지금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뭐 정책적인 그런 이슈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좀 법무장관 쪽의 수사지휘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여야 간의 대립들이 많이 심해졌어요. 그쪽에서 이제 나와줬었던 수혜주로서 이 서현이라는 종목이 정책 수혜주로서 굉장한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 6월 중순 한 6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700~800원부터 지금 단기적으로 한 보름 정도 되는 사이에 10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당장 이제 이 법무장관관의 이 수사지휘 관련된 내용으로 정책 수혜주로도 지금 엮일 수가 있지만 사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2년에 대선 시즌에 있어가지고 수혜주로서도 엮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2년 뒤에 이벤트를 우리가 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과거 이제 시세 탄력들이 바로 이런 구간들에서 나와줬기 때문이죠. 과거 이제 2017년도 대선 같은 경우도 이 대선 수혜주들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시기가 바로 1년 전, 2년 전 타이밍이었었던 15년도, 16년도 타이밍에 굉장한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수혜주로서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일단 대선이 진행이 됐었던 당해년도,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3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가지고 쭉 한 70% 정도 좀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선이 진행이 되는 1년 전 그리고 2년 전 타이밍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도 한 200%, 3배 이상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1년 전 타이밍에도 단기적으로 한 3배 이상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선 수혜주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2년 전부터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테마주 성격이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수급을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서 반드시 조금 살펴보셔야 됐었던 종목들이 바로 서현과 관련된 이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방송 말미에 강의까지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 뭐 서현이 올라가면서 저게 왜 올라가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대선 수혜주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강의 방송까지 꼭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 서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2022년까지 이 관련 섹터 종목들 정말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장 다음 주에 매수하는 관점일 때요. 이 적풍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상승 섹터로 이제 엔터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말씀해주시는 이 정책 관련 종목들이 더 나은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엔터주 종목들도 뭐 좋은 종목이고요. 이번에 뭐 하반기 때 뭐 시진핑 방한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서 이미 지금 뭐 한 달, 2달 전부터 조금 움직였었던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당연히 엔터주 종목들도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테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닥터강 같은 경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대선 테마가 크게 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죠. 대한민국 증시 속에 이 대장주 내지 황제주라는 타이틀을 붙을 수 있는 종목은 딱 2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대장주, 황제주 되는 종목은 이 테마주 종목이 1000%가 가고 2000%가 갈 수가 있는 10배, 20배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신라젠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제약 아니면 최근에 올라갔었던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처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10배, 20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말고 딱 유의하게 존재를 하는 종목이 대선 테마주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차트 한번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장 직전 대선에 현직 대통령이 뽑히셨었던 19대 대선에 바로 2017년도 당시 때 대선 시즌에 황제주로 꼽혔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시초가 구간대 여기 이제 최초로 이제 대선 테마로서 지금 이제 급등을 했었던 2014년도 말 1,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000원 구간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500억에서 시작을 해서 5,000억이 넘는 구간까지 급등을 했고 단기적으로 지금 한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15배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대선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대선 수혜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말고는 국내 증시에서 1000% 이상 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시초에 있다. 이제 지금 이 대선 수혜주 종목들이 이제서야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움직이는 정책 관련주들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살펴드리는 관심주 시간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 지난 시장에서는 엔터주 그리고 정책주들의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가올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슈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은 한 번도 지나가야 되는 또 그런 또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슈보다는 저는 이제 이슈도 좋지만은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려면은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중국 소비주 그리고 한알령, 뭐 한중관계 수혜주 이런 얘기 드리면서 엔터가 좋다. 엔터 이미 올라갔죠? 이제 그 다음으로 볼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온라인 게임 쪽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게임 업종이 아니라 오늘은 좀 웹보드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쪽의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종목인 M게임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기억하기 되게 쉽죠? M게임. 자,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재료로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면은 그 최근에 우리 그 뭐 온라인 경기 같은 것들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경기가 거의 마비가 됐었잖아요. 지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가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경기가 없었고,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베팅 사이트, 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굉장히 뭐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잠깐 있었었는데 다시 이제 전 세계 경기들이 하나씩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이 엄청난 음성화되어 있는 이 시장들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또 양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스포츠, 약 스포츠 토토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온라인 베팅 사이트로 지금 진입을 하는 게임사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M게임이나 혹은 뭐 넵튠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번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규모가 뭐 약 8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시장이 양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뭐 불법 사이트 여러분들이 도박하시면은 하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하다가 그냥 회사가 문 닫아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서 말도 못하고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요즘도 전 세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고 이쪽 분야 볼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졌을 때가 이제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에 이때였었는데 3월 첫째 주, 둘째 주 많이 빠졌죠. 다른 종목 하는 거랑 똑같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5월 달에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극복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3월 달에는 너무나 다들 힘들어서 다 같이 빠졌지만 잠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오히려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면 더 수혜가 되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부터 주가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 6월 지나고 나서 이제 최근에 한알령이라는 것까지 같이 엮이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회사가 지금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재료가 하나 있다면은 한알령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근래에 있었던 올 봄에 있었던 웹보드 규제 완화라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일일 여러분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적인 제한들이 좀 해제가 돼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포커나 막고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좀 게임을 더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웹보드 게임 어떤 뭐 사행성 불법 뭐 카지노 여러분들 직접 가지는 못하시니까 온라인 카지노로 가는 것처럼 이쪽 분야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M게임은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냐?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시초가 이하로, 시초가 밑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현재 종가 대비해서 한 주당 1,000원 정도 더 올라간 가격인 한 5,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4,500원 살짝 밑에 4,490원 잡아드릴 거니까요. 그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목표가 5,900원, 손절가 4,49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M게임이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워낙 숨겨져 있는 이 종목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종목 역시 정말 크게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1년 정도의 차트를 살짝 보니까 1년 동안 최고가가 어제장에서 4,950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5,900원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많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종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금요일 날 만들었던 가격이 최근 한 2년간 최고가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저 위에 샀던 사람들은 진짜 2년, 3년 전에 샀던 사람들이 위쪽에 매물로 존재할 텐데 그분들은 아마 지금 다 팔고 없거나 아니면 잊어버리셨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거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쪽에 뭐 매물 많이 쌓여 있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가죠. 쉽게 말하면 신고가라는 게 뚫고 가는 구간인데 차트 잠깐만 빠르게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보고 오시면은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 이제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겨우. 이 종목이 한참 잘 나갔을 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뭐 8,000원대도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은 거의 장기간 1년, 2년, 3년간의 하락을 멈추고 작년에 바닥이 나왔고 올해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올라갈까? 제가 5,900원 잡았지만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한알령에 대한 기대나 말씀드린 대로 웹보드 게임으로 그 많이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 NHN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종목은 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게임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의 패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종목 바로 M게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49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관심주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매매를 뭐 1년 이상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조금 테마가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뭐 지금 대형 포장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내용은 이 기업이 지금 뭐 영위를 하는 골판지 사업 쪽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이 테마주 성격으로서 여러분들께 이 대선 정책주로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지금 뭐 1,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1,700원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를 한 달 정도 만에 강하게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때 엮였었던 테마와 지금 현재 엮이고 있는 테마와 굉장히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서 1차적인 파동이 조금 나와주고 나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말에 좀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면서 이때 이 매집했었던 단가보다 훨씬 아래로 이제 하회를 하고 이제서야 지금 반등을 바닥 구간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은 이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좀 탈바꿈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서 지지라인을 좀 강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한 20거래일 정도 동안에 1,000원 구간대를 이탈을 하면서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번에 반등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최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도 좀 30% 이상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이하 매수하시면서 목표가 1,3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일단은 좀 넓게 950원 정도까지 조금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대형 포장이었습니다.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께서 이 정책 관련주들 정말 잘 봐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딱 보니까 약간 이제 동전주에서 지폐주 약간 왔다 갔다 거리는 종목인 것 같은데 약간 그래도 지폐주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제가 설정을 해드린 목표가 35% 정도는 우습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작년 연말에 굉장히 장기간 한 7월 달부터 지금 한 1월 달 정도까지 반년 동안을 박스권 구간에서 바닥에서 굉장히 매집이 잘 되었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매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한 20% 30% 정도 올라가고 이 반년 동안의 매집한 물량들을 소화를 할 수가 있겠느냐?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 구간대에서 단기 탄력성을 한번 보여주면서 1,350원은 그냥 단기 타점만 잡아드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고점을 돌파를 하는 1,5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좀 잡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차트에서 제가 굉장히 흡사하게 우리 수익만세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주말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SK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이겠죠. 이 종목 닥터강 전문가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흡사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잡으셔야 된다. 이거 종목 날아갈 것 같으니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차트 조금만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보이시죠? 장기간에 조금 횡보 구간이 나와주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단발 탄력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오히려 조금 매집 구간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바닥 구간에서 좀 감매도가 강하게 포착이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들 닥터강 전문가가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SK 바이오랜드 후속주로서도 이 종목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올라갔죠?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이제 급등 구간대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때 목표가 한 40%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눌림목 나와주고 나서 이번에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된 이슈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닥터강 전문가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자리부터 거의 지금 한 3배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대형 포장도 이런 힘이 있을 종목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타점에서 손절가 뭐 5% 정도면 부담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손절가 5% 정도 잡고 지금 구간 매수할 만한 메리트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과 더불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저점 구간으로 보고 계시는 이 대형 포장 소개를 해주셨네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350원, 손절가는 95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다음 관심주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실 것 같은 바이오 제약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제 바이오 제약이 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재료가 있는 종목은 좀 다르겠죠. 종목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요. 과연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더 갈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오후에 이제 정책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첨생법이라고 부르는 첨단 재생의료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재생의료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10년간 내년부터 10년간 2.8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매출이 조 단위가 나오는 그런 신약들을 또 발굴해내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부터 할 것 같으면은 내년에 발표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먼저 발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바이오나 제약에 대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이 아직은 좀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우리가 재생의료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줄기세포예요. 이번에 줄기세포 치료가 코로나에 치료하는 데 영향이 있다는 것도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발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 중에서 이제 파미셀 그리고 이 파미셀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은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지난 이제 3월달 다른 종목들이 다 무너질 때 혼자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에 있던 종목이 2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시세를 냈죠. 자, 하지만 수익을 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물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밀리면은 거기서 받아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노리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뭐 잠깐 지난 종목 얘기 하나 하고 가자면은 제가 지난 방송 출연했을 때 신성통상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죠? 신성통상 제가 한번 시세 냈다가 한번 시세 내고 눌리는 거 들어갔죠, 여기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 사실 수 있었고 3일 뒤에 상한가 마감 그죠?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종목들, 재료가 있는 종목은 한 번씩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오게 돼요. 이번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이라는 재료는 뭐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에 정책 발표에 힘에 입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던 구간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지고 왔냐면 단순히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새롭게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약처에 허가를 냈는데 식약처에서 이건 아직 부족하다. 자료도 부족하고 데이터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파미셀이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파미셀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만약에 항소를 다시 해서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게 된다면은 파미셀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치료제를 출시해서 시판함과 동시에 3차 임상을 동시에 진행해서 나중에 또 업데이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이오 제약주 이미 재료가 다 끝난 종목들은 거래하기 힘들겠지만 파미셀의 경우는 아직은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래했던 종목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 정해드릴 텐데 가격 잘 보세요. 이번 금요일날 종가가 19,500원으로 끝났어요. 그죠? 시간에 거래해서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월요일날 아침에 밀리는 걸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시가 밑으로 들어가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매수 단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구간이 나오고 있는 22,000원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짧게 드릴 거니까 이거는 막 오랫동안 가져가서 막 수백 프로 수익 내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 짧게 수익 한번 내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단타 관점으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미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 정부의 투자 기대감 그리고 또 하고 있던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또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에도 승소했다는 얘기가 이게 나온 지 며칠이 안 됐어요. 이게 완전 따끈따끈한 뉴스란 말이죠. 근데 이제 주가를 보니까 잠깐 올라오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하면 일단은 관심이 SK 바이오폼 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잠깐 묻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그동안에는 뭐 렘데시비르나 클로로퀴닌 같은 어떤 약품을 통해 가지고 치료 시도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혈장 치료라든지 새로운 치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미셀은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단기 관점으로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파미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타 종목의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아직 움직임이 크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매매 전략 알려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관심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닥터와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올해도 한번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종목입니다. 근데 한번 단기 타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써니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지금 작년에 굉장히 지금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횡보 구간이 지금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끽해봐야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증시가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하락을 많이 했죠. 지금 현재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닥터강이 본다라고 했을 때 거의 지금 한 8개월 정도 동안에 지금 저점 이후부터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 긴 시간에 지금 횡보 구간이 나오고 나가지고 이 정도만 올라가고 시세가 아예 끝나는 그런 그림은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점에서 굉장히 여기 이제 이날 보이시는 3월 30일에 나타났었던 장대 양봉 자리를 지금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좀 지켜가고 있는 다시 한번 튕겨가기 위해서 조금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최근 일봉 가까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한번 나오고 장기평선 근처에서 지금 음봉 구간이 한번 나와주는 조정 캔들이 한번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 나와서 양음량 캔들로 한번 급등을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고 목표가를 좀 길게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초가 이하로 접근을 하시되 요즘에 뭐 닥터강 전문가가 뭐 SK바이오랜드라던가 뭐 아니면 뭐 서현, 고려산업, 뭐 KNN 종목 뭐 지금 이제
뭐 공략을 하는 종목마다 다 날아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닥터강 전문가가 드리는 종목을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시초가가 막 갭상승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 안쪽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시초가 이하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일단 이 저점 구간 이탈하는 3,05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 돌파 노려보면서 4,500원 정도까지 일단은 한 30%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써니전자였습니다. 매매 전략 먼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05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듣다 보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사실상 이 종목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말고요. 좀 숨겨져 있는 진짜 종목들이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번 주에 서현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지금 한 200%, 300% 급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테마에 속한 종목들은 안 움직이면서 이 서현이라는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잘 준비된 종목이 같은 대선 정책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서현 차트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서야 상승이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한 300% 정도 올라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당장 직전 대선 관련된 수혜주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300% 정도에서 끝났었던 종목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DSR이라는 종목도 과거에 이제 굉장히 상승세 많이 나왔었고 대선주 중에서 굉장히 대장주로서 단기적으로 한 반년 정도, 이 정도 시간 만에 대략적으로 한 50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아니면은 이제 백금 TNA라는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정책 수혜주 관련된 흐름 나와주면서 거의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1,000원대부터 8,700원 구간까지 9배 가깝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책 수혜주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방금 보여드렸었던 종목들처럼 500%, 1000%, 1500%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좀 유명한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닥터강 전문가가 방송 끝나고 오후 3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 이 서현처럼 날아갈 수 있는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TV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3시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확인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닥터강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근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3시 다가올 시장 큰 상승 예상되는 정책 수혜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짧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작품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볼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몇 초 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저녁 때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 밤 10시 내일 공개 방송 찾아오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에 추가적으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이 꼭 초기에 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공개 방송 내일 밤에 있습니다. 꼭 찾아오시기 바랄게요. 네, 일요일 저녁 무료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이제 급등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급등 파동을 약 한 1년 정도 동안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이 서현과 관련된 후속주 종목 공략하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1부 준비했습니다. 2시에 2부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